한때 전력 반도체의 세상은 실리콘이 완전히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값은 싸고 공정은 익숙하고 수십 년 동안 전자산업의 심장을 책임져 온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요구하는 전기의 수준이 너무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는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야 하고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전력망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달려들고 공장과 데이터 센터는 스위치를 끄지 않는 24시간 풀가동을 원합니다. 실리콘으로는 버티기 힘든 요구들이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리콘을 대신해 조용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온 재료가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카바이드에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걸어버린 기업, 뉴욕 증시에 상장된 wolfspeed, 티커 코드 wolf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원래 이 회사의 이름은 크레이였습니다. 당시 시리는 LED, 조명, RF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던 종합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회사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실리콘 카바이드만 하겠다. LED와 조명 사업을 분리해 매각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와 에피텍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디바이스, 파워 모듈만 남긴 뒤 사명을 wolfspeed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 이 회사의 정체성은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우리는 실리콘 카바이드 순수 플레이, 수직 계열화 회사입니다.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 단결정 웨이퍼를 키우고 그 위에 에피층을 올려 웨이퍼를 만들고 그 웨이퍼로 모스펫과 다이오드를 만들고 다시 그것을 모듈로 패키징해서 전기차와 태양광, 공장 설비 안으로 보내는 회사입니다. 소재에서 칩, 모듈까지 실리콘 카바이드 밸류체인을 통째로 쥐고 있는 플레이어가 바로 wolfspeed입니다. 그렇다면 wolfspeed는 실제로 무엇을 판매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축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와 에피텍셜 웨이퍼입니다. 이 회사는 수십 년 동안 실리콘 카바이드 단결정을 다듬어 온 경험이 있어 업계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 및 에피 분야 톱티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wolfspeed는 200니일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포트폴리오 상용화를 선언합니다. 웨이퍼의 지름이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장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고 공정을 자동화하기 쉬워지고 장기적으로 원가 경쟁력에서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일본 르네사스와 같은 대형 고객들과 10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디바이스와 모듈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과 다이오드는 전기차 인버터, 온보드 차저, 고전압 DC-DC 컨버터 안으로 들어가고 고속 충전 스테이션의 전력부, 태양광 ESS 인버터, 산업용 모터 드라이브와 UPS 안에서 사용됩니다. GM, 메르세데스와 같은 완성차 업체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소자, 공급 협력을 발표했던 이력만 보더라도 EV 전력 시스템 분야에서 wolfspeed가 얼마나 큰 존재감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wolfspeed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원판인 웨이퍼도 판매하고 그 웨이퍼로 만든 칩과 모듈도 함께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소재와 디바이스 양쪽에서 모두 실리콘 카바이드에 올인한 구조입니다.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실리콘 카바이드에 모든 것을 걸었을까? 전력 반도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꽤 단순하면서도 가혹합니다. EV 인버터는 더 높은 전압에서 더 높은 효율로 동작해야 하고 온보드 차저와 초고속 충전기는 크기를 줄이면서 발열을 낮추어야 합니다. 태양광 ESS 인버터는 수백 킬로와트급 시스템에서 손실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하고 공장 설비와 모터 드라이브는 전기요금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들을 하나로 합치면 실리콘은 점점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실리콘 카바이드가 빛을 발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높은 전압, 높은 온도, 빠른 스위칭에서도 손실을 적게 내고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wolfspeed는 여기서 매우 직관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EV, 재생에너지, 산업 전력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실리콘 카바이드로 넘어갈 것이라면 우리는 그 판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만 하는 회사가 되겠다. 문제는 이 전략을 실행하는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wolfspeed는 미국 뉴욕주 모하욱 발리에 실리콘 카바이드 팹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씁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와 디바이스를 대량으로 생산할 미래의 주력 생산 기지를 만든다는 목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유럽 여러 지역에 실리콘 카바이드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공장과 장비, 연구 개발을 동시에 크게 늘립니다. 당연히 이 모든 투자는 값싼 공짜 돈이 아니라 대부분 부채로 조달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강하게 찾아옵니다. 글로벌 금리가 오르고 EV 판매 성장률이 둔화되고 일부 자동차 산업 고객이 실리콘 카바이드 주문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장기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가 유망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증설했다는 신호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공장은 아직 충분한 가동률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은 이미 손익계산서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데 비용과 부채는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결국 2025년 6월 월프스피드는 버티지 못하고 미국 법원에 파산법 챕터 21, 이른바 법정 관리를 신청합니다. 표현만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매우 큰 사건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부채 수십억 달러 중 약 70%를 탕감받고 그 대신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대부분을 넘기며 한번 재무 구조를 리셋하고 다시 출발하겠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현금 대신 지분을 받게 되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극단적으로 희석되는 구조입니다. 몇 달간의 협상과 절차 끝에 2025년 9월 말 월프스피드는 공식적으로 챕터 11에서 졸업했다고 발표합니다. 부채는 약 70% 줄어들고 연간 현금 이자 비용도 60% 이상 감소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예전 월프 주식은 사실상 거의 소각되다시피 하고 채권자와 새로운 투자자들이 새로운 월프스피드의 지분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 회사는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에 너무 일찍, 너무 크게,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안고 뛰어들었다가 한번 완전히 뒤집혀 나온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월프스피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재구조화 이후 발표된 새로운 회계연도 1분기, 즉 2026년 1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약 2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간 나은 결과입니다. 손실 역시 시장 예상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는 재구조화 직후의 과도기입니다.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비용 구조를 정리하면서 EV 재생에너지 산업 고객들과 맺어둔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2026년과 2027년부터 점진적인 성장을 노리겠습니다. 주가 흐름도 롤러코스터에 가깝습니다. 파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크게 붕괴되었고 부채를 줄이고 돌아온 뒤에는 이제 숨통이 트였다는 기대감으로 하루에 20%에서 30%씩 급등하는 날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현재 월프스피드는 여전히 10달러대 중후반 가격대에서 재평가를 기다리는 고위험 종목이라는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이 회사를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200미니로 경쟁력과 수직 계열화를 바탕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이 회사는 굉장히 강력한 리바운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동시에 부채는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경쟁 업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한 번 챕터 1위를 거친 이력은 리스크로 남아있다는 경계심도 함께 존재합니다. 두 시선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콘텐츠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월프스피드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회사입니다. 실리콘 시대의 막이 내려오고 전력 세계가 실리콘 카바이드로 넘어가는 변곡점에서 우리는 LED도 실리콘도 모두 버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하나로 세상을 바꾸겠다 라고 가장 먼저 몸을 던진 회사입니다. EV와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화라는 다음 10년에서 20년짜리 메가 트렌드를 보고 맨 앞에서 질주하다가 과감한 공장 투자와 빚, 예상보다 느린 수요, 정책과 경기의 흔들림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파산 보호까지 갔다가 부채를 털어내고 다시 트랙 위로 올라온 선수입니다. 즉, 실리콘 카바이드 순수 플레이어이자 기술 스토리와 재무 리스크가 어떻게 꼬일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리콘 카바이드가 EV, 재생에너지, 산업 전력 시스템에서 얼마나 깊게, 얼마나 빠르게 스며들지에 따라 월프스피드의 이 막도 함께 결정될 것입니다.
이 회사를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히 한 종목의 주가, 그래프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전력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과감하게 미래에 베팅했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돌림을 맞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구조 조정과 재탄생이 일어나는지를 한 편의 서사처럼 지켜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 설명란 문장으로 옮기면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Wolfspeed. 실리콘 카바이드에 올인했다가 챕터 1일까지 갔다가 부채를 털어내고 다시 돌아온 실리콘 카바이드 순수 플레이어의 현재와 미래를 따라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AI 인프라와 에너지, 반도체 스토리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 전력 루트 지도를 계속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